이유 불문하고 바꿔야 돼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다 계시네 여기에.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거 좀 켜주시죠. 제가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장님이 주신 제목이에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자. 이거 굉장히 제가 정리를 많이 했거든. 요거 지금 작동이 제가 못하게 돼 있냐. 그다음에 촛불혁명 정권은 뭐냐? 촛불혁명 정권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정통성,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지금 태극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깃발. 요즘에 태극기를 다 없애고 무슨 한반도인이 요상한 걸 들고 나가는데 그건 정말 나라로서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독일이 통일돼도 그대로 깃발이 그대로,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는 신성한 것이고 이걸 무슨 몇 바퀴 먹는 그런 게 태극기야. 국가의 상징. 국가라는 게 뭐냐? 우리는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요. 태극기를 안 들고 나가는데도 그게 괜찮은 걸로 생각해요. 절대 안 됩니다. 태극기를 떼버리고 한반도기가 아니라 황금 떠거리를 들고 나도 그건 안 됩니다. 태극기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의 최고 존엄, 그것이 태극기입니다. 촛불은 뭐냐? 이 사람들은 태극기 태워 먹는 사람들이에요. 체제를 전복하잖아요. 체제 전복. 민족, 민중, 민주주의. 이거 설명은 민족, 민중, 민주주의. 제가 과거에 좌익을 24년 하고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가 25년 됐어요. 저는 원래 좌익 출신. 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바로 우리 교수들하고 선배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신영복 이런 사람들 잡혀가고 1년 뒤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운동권들이 전부 저를 잡아가지고 좌익 의식화를 시켰습니다. 그 김상곤, 심재권 그 사람들이 저 그 1년 선배. 그리고 서울상대, 제가 서울상대는 좌익들의 속으로입니다. 전부 마르크스 경제학하고 지금 김수행이라는 죽은 그 마르크스주의 강의를 하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요즘까지도 마르크스주의 강의를. 그만큼 이 좌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족, 민중, 민주 이게 산민이라고 산민. 제가 산민 사건으로 징역 2년 5개월 살았어요. 86년. 그래서 올림픽 끝날 때까지 감옥 살았어요. 이게 바로 좌익 이론이에요. 민족, 민중, 민주.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촛불혁명 세력의 주력은 태극기를 태우는 세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본선은 뭐냐? 우리 민족이라고 민중민주주의인데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전혀 달라요. 민중민주주의는 원래 공산당 용어로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요. People's Democracy. 이 인민민주주의는 뭐냐면 사회주의, 소셜리즘으로 가는 전 단계, 제3세계에서 낮은 단계의 연합전선 전술이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쓰게 되면 인민민주주의라 그러면 좌익으로 하니까 그걸 캄프라지 하기 위해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제가 이거 다 섰던 말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좌익에서는 서열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익에서는 저를 별로 인정을 안 했는데 좌익에 가면 제가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감옥을 2번 갔다 왔거든요. 국가보안법위원 2번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도 재직을 2번 돼요. 공장에 들어가서 제가 노조위원장도 있어요. 도놓고 면도날 하는데 거기 저는 공장에서도 해고를 2번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좌익에서는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이런 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는 뭐냐? 제 믿음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 자주인데 이거는 김정은이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김정은이는 우리 민족이니까 너무 문재인 대통령 보면 김정은이만 보면 입이 이렇게 짜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김여정이도 보면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만큼 좋아하면서
트럼프 보면은 뭐 맹성맹성해요. 왜냐면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 민족끼리는 그게 공산당이라도 우리 민족이니까 얼싸안고 하나가 되잖아요. 대신에 미국 놈은 아무리 우리를 도와줘도 양키 고홈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겨. 촛불혁명 구호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디까지 나오느냐. 미군 철수 뭐 전부 사회주의가 답이다부터 문제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다 나와. 그 다음 이거 보셨죠? 뭐 그 다음 이건 태극기. 대단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을 이 종북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고 호칭하는데 이거 잘못된 이 종북 세력, 북한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퇴보 세력, 절대 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또 배도 고픈 굶어 죽는 나라. 그래서 북한은 종북 세력이나 북한은 퇴보지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장난이 먹혀 들어가는데 이게 언론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반공을 시대착오로 왕따를 시켰는데요. 반공을 안 하면 김정은이가 반공이 아닌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 써놨잖아. 중국 공산당. 공산당을 반대해야지. 공산당은 일당은 독재지. 일당밖에 다른 당이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 신앙의 자유, 언론에서 다 없잖아요. 그런데 반공을 안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북한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 다음에 애국 시민을 극우 세력이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통진당 해산과 정교조 법외노조와 개성공단 폐지하고 국사교과서 바로잡기 사드 배치 이런 거 다 했어요. 이거 잘한 거죠? 네. 잘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 게 박근혜를 탄핵 구속했어요. 저도 이때 헷갈렸어요. 나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표결은 못했지만 근데 이때는 완전히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박근혜가 완전히 뭐 무슨 최태민이 무슨 청와대 디산에 가서 했다든지 뭐 정연회하고 뭐 롯데호텔에서 뭘 했다든지 뭐 연애를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영희과 육이 전부 사로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근혜를 우리 당에서도 60명이 가서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은 우리 김무성부터 시작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절대 이거 지울 수 없는 오점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자 그 패죽이자 그게 아니고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떤지 다시 리뷰를 해봐야지. 돌이켜보고 그때 잘못된 정보는 어떤 거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언론에 의해서 속았는가 이것을 다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잘못됐다면 내가 그때 참 착각했다. 참 이 점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다 또 이 봉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없이 슬그머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재인 정부의 본성은 뭐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제가 전기를 요즘에 쭉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는 재수를 했지만 한 1년 정도 후배예요. 그때 분위기 난 너무너무 잘 알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이 신영복은 서울 상대 저보다 선배예요. 신영복. 이 간첩인데 1심 사형, 2심 사형, 3심 무기. 통일혁명당 사건.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된 사람이 김종태라고 있는데 영천, 제가 경북 영천 출신이에요. 김종태. 그 조카 김진락 서울 물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영천에 국회의원을 재선한 사람이 김상도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 동생이에요. 그 주범 김종태. 지금 북한에 가면은 북한에 평양 전기 동차 공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김종태 전기 동차 공장으로 바꿨어요. 북한에서는 이 통역당 두목 김종태 사형당한 김종태가 영웅이. 그 다음에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만큼 영웅이. 지금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신영복의 사상을 종용한 신영복의 사상은 간첩 사상. 김일성 사상. 그거를 대통령이 바로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 북한의 김영남이부터 시작해서 일본 아베 펜스가 왔다가 도로 걸어서 나가버린, 퇴장해버린 그 장소에서 공식 연설하는 거 지금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아까 임채용 회장 무죄 받았잖아요. 고영주 변호사 무죄 받은 거 아시죠? 네. 양동환 교수가 공산주의를 식별하는 11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넣어보니까 6가지만 돼도 공산주의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11가지가 다 공산주의 다 해당돼요. 이게 개냐 하면 개는 뭐 꼬리를 흔든다 뭐 다리가 4개다 다 해당되거든요. 근데 11개 다 해당되는데 이거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판사도 또 보니까 다 맞거든. 이게 개다 말이야. 사람이 아니다 이거. 11가지가 다 맞았거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것을 헌법에서 헌법 개정안, 지난번에 여기다 우리 의원님 모아 계시지만 헌법 개정안에 자유를 빼자 이거야. 우리가 싸워가지고 막았어요. 교과서는 또 이거 뺐다 그러다가 넣다고 그러는데 이거 빼면요, 이거는 나 공산당이요, 이제 적화해야 되겠어요,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왜 빼요? 그래서 이 자유를 계속 빼려고 해요. 근데 북한의 국호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장영철 우리 청년 후보. 북한의 국호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 조선 민주주의 이러거든요. 인민공화국.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예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그거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래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하고 가능하면 맞추는데 공산당은 자유주의 배격 11원이라는 모택동의 그 신조가 있어요. 그걸 저는 학교 다닐 때 좌익운동할 때 제가 그걸 외웠어요.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자유주의를 배격해요. 근데 그만큼 이 자유를 싫어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빼고 자유를 찾고 요하는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공산당이에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보다는 우리 민족끼리 아까 설명드렸죠. 청와대 비서실에 김일성주의자들이 장악했는데 임종석이는 3년 6개월 징역 살았는데 그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그 다음 징역 산 것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할 때도 계속 북한의 텔레비전을 우리가 보면 KBS, MBC, SBS가 이용하면은 그 돈을 자막 사용료, 화면 사용료를 받아다가 요즘도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럼 재단을 만들고 법을 고쳐가지고. 그래서 31명 중에 61%를 임종석 밑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 이상을 운동권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권 정을 민노총, 언노령, 민변, 참여연대 이런 거. 그 다음 자 고영주 저 변호사 있죠? 이런 무죄 나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이 글씨가 통이라는 이 글씨가 신용복의 글씨인데 신용복은 글씨를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이분이 감옥 가기 전에도 글씨가 서울상대 당시에는 홍릉에 있었어요. 고대 옆에 거기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보면은 신용복의 큰 족자 글씨가 있어요. 저 누가 썼냐 그러면 지금 감옥 가 있는 선배 신용복이 썼다. 그 정도로 글씨를 잘 써요. 근데 감옥 가서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에서 20년 동안 또 선생님 부채 또 글씨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써요. 그림도 잘 그려요. 글도 잘 써요. 서울 상대에서 전설적인 천재예요. 신용복. 천재가 원래 공산당. 진짜입니다. 천재가 공산당. 그래서 또 그 다음 자 청와대 비서관 징역 산 거 내가 찾다가 요즘 이것도 다 지워버렸더라고. 요거는 확실히 그 언론과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요 징역 투옥, 징역 2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에 보시면은 신동호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 요거는 임종석이 하고 한양대학교 1년 선배예요, 신동호. 근데 요 사람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고, 그러니까 연설문을 보면 저는 김일성 책을 많이 이렇게 듣거나 봐도 읽었어요. 공산당 책을 저는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읽었어요. 공산당하고 김일성 냄새가 솔솔 나요. 이 사람 원래 시인인데 완전히 그 글투가요. 사람 중심, 사람 사는 뭐 어떻고 저떻고 있잖아요. 그 전부 좌익들이 하는 그게 완전히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는데 국정원에서 우리 우리 형제 우리 오셨지만 국정원이 요즘 죽어버렸어요. 국정원 원장을 4명을 구속시키니까 문 닫고 지금 놀아요. 그냥 어차피 다 잡혀갈 건데 가만히 있어야 안 잡혀가지. 절대 간첩을 안 잡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간첩 1심회라는 걸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승주 원장, 국정원장, 그분은 법무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했는데 그분이 1심의 사건을 아니요, 김승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1심회를 잡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잡아내지 마라. 그래 온 걸 나중에 수사를 중단하고 나온 거는 잡아냈어요. 그만큼 이 간첩들은 조직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안 봐도 다 알아요. 여기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감옥을 늦게 가서 이 사람들하고 감옥 같이 살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김일성 사상을 공부해요. 불법으로 단파 라디오를 들어서 감옥 안에서 북한 대남 방송 구국에서 통역당의 소리 아까 통역당의 소리 북한 해주에서 하는 방송을 듣고 김일성 사상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세 분석 아까 우리 이재인 회장 하신 그 정세 분석을 남조선의 괴뢰도당 박근혜는 지금 뭐 청와대 뒤산에서 뭐 이런 엉터리 거짓말 선전선동 막 하고 청년학도 여러분 일어서서 촛불을 들고 나갑시다. 지금 안 나가면 천추에 죄를 짓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옥 안에서도 듣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자 시민운동가 주의 장하선 이런 사람들 뭐 얼마나 웃긴 사람들 저 김문수 TV 쳐보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집에 가봤어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인데 장하선 뭐 요즘에 뭐 5억 올랐다는데 5억이 아니라 엄청 올라서 28억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억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거 다 저하고 같이 감옥 살고 그 부인도 저하고 감옥 동기도 있어요. 이 중에. 그다음 자 임수경, 임종석 이거 다 보시잖아요. 네. 임종석의 특징이 잡혀가면서도 이렇게 웃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막 김일성주의자 중에서도 아주 뭐 높이 평가받는데 역시 높게 됐어요. 이거 다 그냥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 그 다음 자 문재인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좌파 정책을 어떻게 하냐 적폐청산입니다. 좌익 혁명한다 소리를 안 하고 말을 적폐청산. 적폐가 누구냐? 박근혜, 이명박. 보세요. 한꺼번에 대통령 취임하고 1년도 안 돼가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구속시킨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 앞에 온 시위대를 190명 이상 총으로 쏴 죽였어요. 구속됐습니까? 구속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구속됐어요? 사람을 190명 이상 죽였는데 구속됐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네. 신세대만 계시나? 5.16 때 박정희가 탱크를 밀고 들어왔는데 윤보선 대통령 구속시켰습니까? 안 했어요. 적폐를 구속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알면 답을 하세요. 5.16을 하고 난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을 구속시켰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올라오고 나니까 그때는 뭐 최규하 대통령 구속시켰습니까?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둘 구속시켰죠. 네. 민주화라는 이런 말이에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전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제가 요즘에 재판하는데 가봤어요. 이명박 대통령 재판 아침 10시부터 저녁 네, 7시까지 좌익 하루 활동 종일 앉아서 23년도는 내가 민노총과 전교조를 창설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돈 먹었다 이런 게 없고 청계천 사업 때문에 돈 먹었다는 것도 이런 짤이 하나 없어요. 다스라는 자기 형 회사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납품하는 부품회사 다스가 누구 거 형 거냐 지금 이상훈이라는 자기 형은 내 거다 그러고 이명박은 내 거 아니다 그러고 뭐 다툼이 없어 둘이 뭐 형이 자기 거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임자를 제대로 말하는데도 잡아냈어. 그러니까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증거도 없고 안 돼. 그런데 둘 다를 구속시켜놓고 재판하는데 반면에 안희정이 김경수 둘은 불구속 재판이야. 드루킹부터 세상을 난리 나게 하는 그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은 다 불구속이고 이 노인들 경로석에 앉아야 될 사람들은 다 잡아내버려요. 이것이 바로 좌익이다. 좌익은 무자비한 겁니다. 본성 자체가 무자비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적폐청산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 역사전쟁 이거 뭐 우리 건국 자체를 인정 안 하잖아. 이승만, 박정희 다 이렇게 하면 체제전쟁. 자 이거 다 아실 거. 개헌 아까 말한 교과서. 그다음 우리 전희경은 이런 거 아주 잘해서 인기가 올라갔죠. 그다음 자 그다음에는 또 방송장악, KBS, MBC 이런 거 다 이사장. 우리 이인호 교수 같은 분은 이사장에서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에요. MBC 이사장은 고영주 변호사죠. 다 중간에 가서 막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홍위병들 그냥 몽둥이 들고 가서 다 쫓아냅니다. 언론 가지고 또 사법부 장악. 요즘도 아직 양승태 대법원장 때리게 하는데 나는 김명수라는 사람 그 사람도 약간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이거 완전히 이 우리법 연구에 뭐 국제법 연구 이런 건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법부의 수장이 됐으면 그 사법부를 보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후에 파서 자기 스스로 자살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기존에 했던 거는 다 비리, 부패, 적폐.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 공산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도 파괴, 부모도 잡은 동무. 부모 보고도 동무. 이 반동 동무. 꼰대. 정신 차려요. 이 공산당이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좌익을 할 때는 부모가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민청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저보고 유언을 했어요. 저 품에서 유언을 했어요. 윤수야, 그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유언을 듣고 저는 20년 뒤에 졸업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지독한 사람, 그거는 좌익이 굉장히 지독하게 부모, 형제 모든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자기 혁명 과학의 첫째로 이 공산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돼요. 국정원장 말씀드렸고 안보, 국군 기무사령부를 왜 해체합니까? 그것도 휴가 가서. 문재인 대통령 휴가 중에 해체 지시를 했어요. 세상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얼마나 중요한 사령부 때 사령부 13개 사령관이 있어요. 과천에 사령부가 있어요. 사령관이 있는데 휴가 가서 정식으로 하지도 회의도 안 하고 그냥 해체.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모든 국가기관을 초법적으로 법을 무시하면서 해체시켜요. 그 다음에 재벌 해체, 뭐 이거는 이재용 론 진도 이거 다 잡아놓으니까 이거 잡아놓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말은 투자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잡혀갈 거 아닌데? 그럼 내가 살고 봐야지. 탈원전 햇빛발전소 저 운동권 햇빛발전소라는 게 저 전부 운동권들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제 아는 후배들 거인에부터 다 관계돼서 제 도시 살 때도 전부 찾아와가지고 그 어떻게 좀 옥상마다 좀 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거 다 돈이니까. 여러분 세금이에요. 그냥 돈이 아니고 햇빛을 발전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다 적자인데 현재 전기 요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는데 그 차액을 여러분의 세금으로 메꿔주는 게 바로 햇빛발전소예요. 세금도 동력이에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건가? 그리고 친민노총 반제를 이게 민전 이거 보세요. 최저임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시아공단에 그저께 물어보니까 근로시간이 68시간인데 52시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최대 공단이 어디냐면 바늘시와 남송공단 이게 우리나라 최대의 공단이에요. 거기 어마어마한 거의 2천만 평을 땅이 있겠네요. 어마어마한 공단입니다. 거기 내가 보니까 요즘에 안 돌아갑니다. 왜? 가동률이 60%밖에 안 돼요. IMF 때만큼 나빠요. 그리고 연장 근로를 못하기 때문에 이 16시간을 한꺼번에 줄여버리니까 연장 근로를 못하면은 그만큼 연장 수당을 못 받으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나 일하는 사람들도 시골의 농촌 같은 데 가요. 거기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면서 빈 집, 빈 공장, 빈 가게가 쫙 그냥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은 전부 매판 재벌로 해가지고 이건 무슨 소리냐. 이것도 또 이론이 좌익 이론은 이래요. 미국은 제국주의로 봐요. 미국은 전 세계 빨판을 대고 빨아먹는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자본에 종속되는 종속이 이게 이제 대중경제론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하는 대중경제론이라는 게 1971년에 돌아가신 그 좌익 경제학자 박연채 서울상대 우리 바로 그분은 소년 빨치산 출신인데 인혁당 사건도 관계되어 있고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픈 좌익이에요. 그분이 만들어낸 것이 민족경제론, 대중경제론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름으로 했지만 그 뼈대가 우리는 중화학공업을 하면 안 된다. 포철도 하면 안 되고 현대자동차도 안 되고 조선소도 안 된다. 왜? 하면 할수록 자본이 돈이었기 자본 종속 기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자전거도 못 만들었거든요. 자동차 한다는가? 기술 종속. 그 다음에 우리 물건 누가 사주나? 시장 종속. 그래서 국가가 종속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 전체를 적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대기업 삼성, 현대, LG, SK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뭐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거 뭐 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다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책은 북한이 어떻게 하는 남한의 김일성주의자 운동권들인데 이들을 이용해서 밑바닥에 비밀 조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석기의 그 RO라는 겁니다.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 조직인데 비밀 지하 전위 조직 비밀 지하 전위 조직 이게 지배를 합니다. 임종석이가 제일 전대의 부장이면 높은 줄 알죠? 아닙니다. 임종석이 밑에 그 밑에 또 지도부가 있습니다. 전대의 의장 밑에 진짜 지하 지도부가 있습니다. 이 지하 지도부가 북한의 방송을 듣고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가 이렇게 오다를 가져오는 거예요. 겉으로 안 드러나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공산당 조직은 반드시 비밀을 지하 이거를 엄비정간이라고 합니다. 엄비는 그냥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는 정예 간부 유지하는 거예요. 정예 간부를 밖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전희경 이런 사람은 정예 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름이 노출돼요. 쭉대기죠. 저 밑에 딴 사람이 북한에 지령을 받아 전달해주는 밑에 진짜 지도부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동무, 다음에 아웃이. 이렇게 하는.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북한이 조종하는 지하정당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중부 지역당 황인호 이 사람도 저하고 오래 같이 했어요. 저는 너무 이 황인호 이 집안은 제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김영환이 뭐 저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저 후배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사상무장을 합니다. 정치교육. 반드시 사상투쟁, 사상무장. 그 다음에 조직화를 합니다. 반드시 조직. 이렇게 포럼 이런 식이 아니에요. 희망 포럼 이거는 뭐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 이 사람들은 계속 만납니다. 매일매일 자기 반성하고 그 다음 북한의 남한정당 장악과장은 민노당을 어떻게? 민노당을 통일전선적 정당이라는 뭐냐면 밑에 지하 공산당 원조직이 있고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바로 공산당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약간 불구스레한 이런 색깔만 불구스레한 그런 밖에 수사기관이나 국정원에서 봐도 아리가리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통일전선 정당이라고 그러고 진짜 빨간 정당 공산당은 지하 정당 지하에서 그러니까 바로 비밀주의. 그래서 이들이 원래 PD라는 거는 북한하고 관계 안 하는 북한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북한을 고발하지도 않지만 따라가지도 않는 게 PD. 저는 PD를 했는데 PD 주도 PD라는 건 프롤레타리아 데모크라시, 피플스 데모크라시 또는 프롤레타리아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요 PD 주도의 민노당을 창당했는데 요 안에 주사파들이 들어가서 이걸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성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두 개로 나눠져서 정의당은 친북이긴 하지만 종북은 아니에요. 북한을 직접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민중당이라고 나와있고 이석기, 통진당 요거는 북한의 지령을 계속 난수표나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그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종북.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10년 후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완성한 이런 것들이 자기들 목표로 여기 쭉 나와있죠. 그 다음 남한정당 침투를 하고 선거 개입하는데 이게 이제 1심의 사건이에요. 국정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정원 김순규 원장이 1심회를 적발하였으나 노무현 청와대의 수사방해로 4명만 사고 이때 그냥 줄줄이 김순규 원장 들어오면 100명은 공산당들이 밑에 완전히 무대기를 했는데 이거를 잡아놓으려고 4명 보고하니까 수도바라고 그래가지고 다 덮어버리고 4명만 잡아냈어요.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분은 교회 장로인데 지금도 아마 다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민주당의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김종석이나 이 김일성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 3분의 1은 김일성주의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김근태도 통역당 사건 관계돼요. 김근태도 저 상가대학 선배인데 김근태 다 통역당에 들어갔다 나오고 서경석 목사도 통역당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장명국이라고 해요. 내일신문 사장. 그 사람도 통역당 사건 관계돼요. 한명숙이 남편 박성준이라고 있어요. 그 신영복이 바로 후배예요. 그것도 통역당 사건 15년 사건. 그 전부 다 간첩들, 북한의 간첩.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하고 민주당이 선거 연합을 해가 민주당 후보를 안 내고 이쪽으로 당선시켜가지고 이 북한에 따라가는 국회의원이 13명이 당선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219만 표를 얻었어요. 바로 이 민주당을 숙주로 해가지고 이 종북 정당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국민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저 텔레비 보고 그냥 깔깔 굽는 것만 좋아하고 요리만 좋아하고 그러다 이거 완전히 망해버리면 나라 정신이 망해. 그 다음 자 이거는 뭐 북한의 대남 공작이 정치권 뭐 행정들 쫙 침투하는데 저거요 어떻게 하냐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군 침투하는데요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육사생도를 처음에는 뭐 이렇게 북글씨도 가르쳐준다 뭐 이렇게 개인 지도를 하면서 꼬셔가지고 적색 의식을 한 거예요. 너희 집이 가난하지? 너 왜 가난한지 알아? 아, 그 미국 놈이 착취해서 그런 거야. 아, 대기업에서 착취해서 그런 거야. 넌 죄가 없어. 가난은 죄가 아니야. 사회 구조의 문제야.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꿔? 그거는 혁명을 해야지. 혁명은 어떻게 해? 혁명 조직을 만들어야지. 혁명 정당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 혁명 사상을 배워야지. 혁명 사상이 뭐예요? 아, 우리 역사부터 공부하자고. 요즘에 나오는 동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해방 이후에 김일성은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 백두산 전기바다 일본 침략군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승만은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미국 가서 연애나 하고 돈 걷어서 그냥 착봉해버리고 완전히 친미주의자야. 박정희는 일본 일제시대 때 말이지 군 장교도 하면서 독립군 토벌이나 하고 그냥 쿠데타는 나쁜 놈이야. 죽을 때 봤지. 그 공정동에서 그냥 말이야 심수봉이 끼고 노래나 듣고 이렇게 매일 그 짓 하다가 총 맞아 죽은 아니야 김정희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가 애들이 그냥 획 돌아버려. 이런 역사 교육, 그 다음 사상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장 가깝고 우수한 자를 하나하나씩 꿰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절대 한꺼번에 많이 안 돼. 이렇게 모아놓고는 사상 교육이 안 돼요. 야 보자. 하나만 다 불러. 제일 똑똑한 친구 불러다가 저 산에 가서든지 아니면 어디 저 조용한 데 가서 처음에는 슥 집안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떠시냐? 그 불만 요소를 쑥쑥 붙여지랍니다. 그 다음 또 보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용돈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서서히 알박에서 딱 조직 보석해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조직을.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든. 여기 와서 내가 이거 잠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갈 때 이제 공산당 알죠? 이제 안 썩죠? 알긴 몰라. 한 시간에서 알면은 왜 우리나라가 왜 넘어갔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한영 씨가 바로 성혜림 김정일이 여기 있잖아. 김정일 전처 성혜림 조카 여기 와가지고 막 2명의 저격조 암살조를 보내고 북한에서 바로 보냈어. 보내고 그냥 쏴주고 그리고 도망갔는데 못 잡았어요. 두 놈은 내려와서 쐈는데 못 잡았어요. 지금 폐영을 죽이겠다. 지금 뭐 탈북자 까불면 그냥 와서 저격하고 갑니다. 저도 공간을 많이 받아요. 저는 뭐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죽어도 괜찮은데 그냥 와서 저격하고 조용히 사라지는데 못 잡아. 못 잡아요. 또 그 다음 자 반체제 세력이 자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자 대한민국 지키기 운동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지금요 김정은의 핵이 있기 때문에 이 핵으로 야 죽을래 살래 아이고 살고 싶어요. 그럼 내 말 들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국가는 전쟁할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국민은 식민지밖에 못하는 겁니다.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보세요. 고종이 전쟁은 고사하고 도망도 안 갔어. 그리고 계약서 써서 일본을 다 넘겨주고 자기는 돈 받아먹고 그때 없었어. 진짜 공부를 해보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 꼴입니다. 아무 국민도
북한하고 왜 싸워? 우리 민족끼리 사회적 기준에서. 아니 북한하고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워? 그럼 뭡니까 답이? 이리 와 내놔.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 오라면 저녁에도 오고 경호 없이도 가고 발표하지 말하면 안 하고 지금 완전히 식민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보고도 지금 같이 가자 그러는데 그거 가면 나 자동으로 그날짜로 다 자살이야. 다 죽여. 진짜인데 그거. 국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경제가 없다. 경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당분간은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에 넘어가는 건 이미 거의 35도 이상 넘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77%가 김정은한테 호감을 가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요? 자기 형을 과라룸푸르 공항까지 가서 독살하고 자기 고모물을 박수 돌친다고 죽이고 태영호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이 있어요. 태영호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 그거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이 지금 우리나라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책이 없어요. 제가 읽어본 거 최고 책입니다. 태영호 책이 최고예요. 그거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걸 죽이는지 이 과정이 쫙 나와요. 그래서 김정은의 이 핵위협과 여기에 목숨을 걸고 최후의 일행까지 죽어도 김정은 밑에는 나는 안 된다. 김문수 손 들었어요. 여러분 김정은 밑에 나는 그건 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신대철, 김성태, 전희경, 김지태 이런 사람이 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아이고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 초선밖에 안 되는데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는데 이 좋은 걸 왜 한 번만 해? 이런 사람이 대란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째는 공산주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런 말은 요즘 공산주의가 어디냐? 아니 북한이 공산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중국이 공산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100% 다 망했거든요. 안 망한 게 북한하고 중국도 다 망합니다. 더 보세요. 왜? 원리가 망하게 돼 있어. 공산주의. 경제 원리는 인간의 이기심. 모든 경제 행위는 이기심에서 비롯돼. 거기서 여유가 생기면서 남을 도와줘.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원리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뱅가드 파티. 뱅가드는 지원을 조져. 가장 혁명 정신에 불타고 만인이 평등한데 이 평등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재산과 지혜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선언을 하는 혁명 열정에 불타는 전위 투사, 전위 분자들에 의해서 혁명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중국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인민공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전부 밥도 같이 밥공장 만들어 같이 하고 애 키우는 것도 뭐 보육원 만들어 이러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택동은 어떻게 했냐면 이 정신이 희미해서 그렇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홍위병들을 이용해가지고 온 거예요. 잘 안 하고 졸고 있는 사람은 홍위병이 가서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 영감이 여기서 지금 좋을 시간이냐고 혁명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혁명 정신 실천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급이 높은 놈일수록 많이 졸구나. 정신이 희미하구나. 그러니까 윗대가리 있는 사람은 싹 잘라버리고 북경대학 교수나 북경공항의 택시기사나 봉급이 똑같아요. 돈 너무 많이 받아 그러니까 깎아. 이래가지고 의사가 택시기사하고 봉급이 똑같아요. 저도 택시기사였지만 그 택시기사 우리나라는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택시기사나 의사나 교수나 뭐 광산에 있는 사람이나 뭐 누구나 뭐 청소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거 되겠어요 그게? 사회가 완전 폭삭망했다. 그래서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는데 이건 지금 버텨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가 위험한 거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이 방송이 제일 문제예요. 북한에 막 그 모든 걸 미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은 막 미국 소고기도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미국 사람도 막 안 되는 걸 알고 완전히 막 효순이 미선이도 막 미국 놈들이 막 그 악한 양키의 그 나쁜 마음 때문에 탱크에 깔려 죽은 걸로 이렇게. 그다음 자,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냐? 뭐 다 아시잖아요. 일제에서 해방된 뭐 6.25 때 돈 받은 거. 그럼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살게 된 건 미국이 앞으로 50년 이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미국의 세계 패권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중국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 안 붙으면은 붙을 때가 김정은 편에 붙어가 여러분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럼 시진핑 밑에 붙으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밑에 붙어가 뭐 국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미국이 가장 우리로서는 땅도 안 붙어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이 없고 가장 앞서고 가장 힘있기 때문에 중국 놈이 까불면은 미국이 트럼프는 시진핑 보고 한방 쥐박는 거예요. 까불지 마. 김정은이가 핵 흔들어도 핵을 막아줄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까불지 마. 일본이 독도가 자기 거라 그래도 야 독도가 우리 땅으로 명기된 게 언제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라인, 평화선 바로 메가더 사령부가 동경, 천황을 주저앉혀가지고 천황을 올라타고 메가더 사령부가 통치할 때 그때 우리가 이승만이 굉장히 메가더하고 친하고 영어가 아주 최고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 해가지고 우리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신 만들어. 미국이 없으면 바로 독도부터 일본이 점령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해군 공군력이 우리가 못 이겨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게 지금 한미동맹이 그래서 중국보다 더 잘 살게 된 거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공짜는 독약이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다 공짜 좋아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북한 방송을 들으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공화국은 집도 공짜입니다. 학교도 학비가 공짜입니다. 여행도 공짜입니다. 병원도 아프면 공짜입니다. 책도 공짜입니다. 밥도 공짜입니다. 완전히 다 공짜입니다. 태양과 같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다 공짜로 자유롭게 나눠주십니다.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경제는 땀 흘리는 자만이 경제를 살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 처음 나왔을 때는 악수령은 전부 손가락이 다 잘려서 손가락이 몇 개 없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요즘엔 손가락 없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프레스 하면서 밤새도록 일하다가 손가락 다 잘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 제일 많았죠. 이 피로 우리의 몸뚱이를 바쳐서 살린 한강의 기적입니다. 절대로 공짜로 이 한강의 기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왜 못 사냐? 난 북한에 몇 번 가봤어요. 전부 쭈그리고 앉아 놀아요. 개성이 경기도, 경기도지사 할 때 개성에 여러 번 갔어요. 개성에 보면은 전부 골목마다 앉아가 담배 피우고 다 앉아 놀아. 왜? 암만 해도 자기 게 아니니까. 그저 감독도 지껏 아니에요. 그저 적당하게 보고하고 뭐 감독한테 4명 주는 놈한테는 점수 좋게 해줘. 그 다음 자유기업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재의 저 도둑놈 신동빈이 그럼 잘 잡혀갔어. 나는 보니까 롯데타워 1, 2, 3층 와 좋다. 저는 저 사당동 저 위에 저 관악산 밑에 거기 아주 험한 집에서 거기서도 딱 동쪽을 바라보면 롯데타워 아주 웅장하게 서울의 랜드마크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정말 물건이 전 세계 제가 고층 빌딩 다 올라가 봤는데 그런데 28,000원 주고 올라가 봤어요. 롯데에 가보니까 두바이 뭐 버즈 두바이라는데 그 어디보다 최고예요. 한강의 다리부터 쫙 북한산 관악산 기가 막힌 롯데타워 그거 그냥 미워 죽으려고 했죠. 지금 완전히 막
지진이 나서 잡아지지 않나. 이 신보가 왜 이러냐 이거. 기업이 왜 잡지? 기업인은 존경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전긍긍이야. 칼기 보니까 뭐 그건 뭐 부인부터 뭐 큰딸 작은딸 현아 뭐 멋이게 작은 심을. 자, 선거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촛불 시위를 아무리 하고 태극기를 아무리 흔들어도 표를 똑바로 찍어야 되는데 강남은 똑바로 찍어야 돼. 강남은 제가 압구정동 같은데 지난번에 내가 박원순 시장보다 3배 더 받았어요. 역시 강남이더라고. 아주 이거 정말 대단한 데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이기주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을 실천하는데 핵심이 바로 공산주의가 뭔지, 북한이 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탈북자 불러다가 이야기 들어봐야 돼요. 탈북자들 지금 요즘에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사무실, 탈북자 사무실이 서울에 23개 있어요. 다 문 닫을 판이죠. 태영호도요. 태영호도 어려워. 저는 올 때는 박근혜 당 있을 때는 오면 뭐 주는가 싶었지. 없어져. 김정은이가 태영호 이거 암살 이러니까 탈북자 중에 사무실 가서 떠드는 놈 전부 다 아까 이한영이 총 맞아 죽는 거 봤죠? 다 죽이고. 이 지금 뭐 우리가 여러분이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이상인데요. 여러분 제가 뭐 너무 다 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시간 됐다고. 정말로 우리 여기 심재철, 김성태 두 분이 굉장히 바쁘신데 이 보잘것없는 말씀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중요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제가 영혼이 썩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이 썩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썩었어. 늘 졸고 있어.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왜 문제가 있는지 공산주의가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나는 정말 이게 인간인지 뭐 짐승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데 우리 심재철 부의장께서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그만큼 대한민국 법치가 안 되고 있다고 시원하게 딱 떨어지는 발표한 거 보셨죠? 네. 본인은요 욕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아니 이 저 독한 좌익들한테 심재철 부의장이 욕을 얼마나 먹었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럴 때는 전화를 막 해줘야 돼. 그럼 뭐 나오면 막 팍 밀어줘버려야 돼. 그래서 정말로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이 정권은 절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1적이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하는 안내자가 문재인.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걸 다 알아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대한민국에는 뭐 제대로 하는 데가 없나?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이 보니까 이게 청와대 가서 오색 비빔밥 먹고 여야정 상설 저기 도장 찍고 나와요. 맞아요. 안 가요. 왜? 저 같은 극우란 저를 보고 극우라는 거예요. 극우. 그러니까 중도쯤을 해야 되는데 중도가 되려면 아리까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까리. 근데 대한민국에는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까리 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아리까리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 총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정말 용기 있게 하는 우리 심재철 부의장
박수를 많이 보내줍니다. 김정태 의원은 아마 온라인을 한지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를 정도면 남도 잘 모른다고. 더 분발하셔가지고 SNS에서도요, 또 굉장히 내도움이 많거든요. 정말 잘하시고 그래서 과감하게 SNS를 통해가지고 저런 말씀 확산시키고 그다음 미국 같은 데까지 막 보내고 이래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쟁은 지금은 소리 없는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정은과 그의 기쁨조 문재인 이들과 싸우는 용감한 국회의원 선명한 야당이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바로 그런 출발점입니다. 다음에 용감하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김문수 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 TV 유미입니다.